예, 반갑습니다. 황금알농법 대표 박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가을에 와서도 한번 하고 그랬는데 우리 그 무한 단감 우리가 재배하는 단감은 얘가 무기물과 유기물 비료 묶어자랍니다. 첫째도 둘째도 비료 수치를 제일 맞추는 게 제일 잘하는 겁니다. 비료 수치. 우리 지금 여기서 비료 수치 아는 분이 계십니까? 내 농장의 비료 이시를 얼마나 맞춘다? 1.0. 예, 비료량 잘 안 돼 있죠, 정립이. 우리 단감 책자에 비료량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없죠? 딴 데서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 있죠. 우리나라의 그 이시량에 대해서 많이 표기된 게 많이 안 낮춰져 있어요. 그 책자에 그 교재 전문 뭐 교재를 해도 비료 수치에 없고 봄에 주라 가을에 주라 뭐 이런 중구난방으로 돼 있는데 비료를 보면 자 감사비료 좋기도 하고 나쁩니다. 우리가 그냥 감사비료 줘놓고 하면 독약입니다. 화면에 저 다 나와요. 예. 감사비료가 단풍을 안 들였을 때 여기 먹으면 거의 남부지방의 겨울에 탈수가 일어나고 동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독약입니다. 그 올해 결과 나왔죠? 우리 태추 유막 코팅하고 멀쩡하죠? 아니 지금 깔끔하죠? 일반 품종 연장할 때 예. 태추 한 분이 지금 눈이 다 들었어요. 눈이 가버렸어요. 몸뚱아리 나. 예. 여기 계시. 눈이 가버렸어요. 그것도 동해가 아마 가을에 단풍 농도에 따라서 일어났는데 피부는 잡았는데 유막 농도가 조금 낮아. 그거 더 세게 써야 되는데 단풍이 안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단풍 다 든다네. 예, 다 든다고. 예, 단풍이 제대로 들어야 눈이 안 가는데 그 밭이 양달일 때 탈수가 더 심해요. 양달은 맞은데 예, 단풍은 들었지. 단풍은 완전히 든다. 단풍은 들었는데 양달은 확실히 예. 양달이. 양달이 제일 심해요. 제가 이게 우리 그 감사비료가 독약이란 말은 비료를 줬을 때 잎 수확 이후에 비료를 줬을 때 잎이 얼어서 떨어지기 전에 말입니다. 비료를 줬다. 그러면 얘가 비료를 흡수하고 잎이 소화를 시켜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비료가 흡수된 상태에서 잎에서 광합성을 하면 비료가 소화를 시키면 일을 많이 하겠죠. 비료 없는 것보다. 높은 산에 단풍이 되는 건 비료가 없어서 뿌리에서 정지를 하고 잎이 광합성한 거를 몸속에 축적하는 거거든요. 그 뿌리가 멈춰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역으로 비료를 줬으니까 더 많은 일을 하겠죠. 그러면 잎이 얼어서 떨어져도 한 20일 동안 일을 해요. 우리 도장지 자르고 나도 많이 자르고 나도 20일 동안 사과가 크고 감이 커요. 그러나 많이 잘라버리면 20일 이후에는 안 자라요. 그 말은 20일 동안 정도는 움직이는 표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과 같은 거는 예쁘게 많이 자르고 사과가 빨갛게 햇빛에 굽어 익히려고 동글동글하게 놔주면 처음에 20일 동안 자라고 그 뒤에는 사과가 멍청하게 안 자라요. 왜? 먹는 과실이 많고 잎 두께가 얇아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을에 잎을 두께를 두텁게 했으면 비료까지 줬으면 이 비료가 흡수력이 늘어나겠죠. 그 비료학적으로 보면 몸에 들어있는 비료가 맞아요. 아열대 지방 이것보다 따뜻하면 괜찮게 우리나라. 올해 영하 15도, 16도, 17도, 뭐 18도, 20도까지 내려가잖아요. 요 위로 올라가면 우리 무안에서 위로 뭐 담양, 고창 이로 올라가면 20도까지 내려가 버리죠. 우리 창원에도 올해 한 17도까지 찍었을 거예요. 예년 한 15도까지는 순간적으로 온도 내려가요. 그러나 이 나무가 이 성체의 나무가 있다면 이 몸속에 탄수화물, 설탕물, 단풍이 들어 설탕물이 축적돼야 되는데 우리는 가을에 감사비를 주면 여기에
비료가 몸속에 축적이 돼. 그럼 비료를 내년 봄에 쓰면 참 좋은 게 맞아요. 그러나 비료 많은 것들이 잘 얼어져요. 양달에 잘 얼어주고 이 두 가지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 감사비를 줬을 때 단풍을 덜었을 때는 얘가 좋은 영향소를 받게 있습니다. 단풍을 덜었을 때 단풍이 안 들고 잎이 떨어져 버리면 지금까지의 비료가 이동하고 있어요. 영양소를 소화시켜서 영양소 뿌리 이동하고 있다. 그 이동해서 뿌리는 계속 일을 한다. 잎이 떨어져도 몰라요. 잎이 떨어졌으면 지상부에 있는 감나무가 퍼뜩 알아야 되는데 이 감나무는 모릅니다. 비료를 계속 가져와요. 그러면 몸속에 겨울에 몸속에 비료 축적. 자, 비료가 축적되는 치고 잘 사는 나무 있나요? 어디 죽죠? 가을에는 계절상 단풍이 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단풍. 1차적으로 2차적으로 단풍이에요. 이 단풍을 덜어야만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비료마저도 분석을 하면 비료의 수치에 합당하지 않다는 게 또 나와요. 이 시값이 얼마냐 나오는 거죠. 비료량. 비료량. 이 시를 과연 몇 초로 맞췄냐? 몇 초를 맞추기 위해서 비료를 뿌리놔야 되겠죠. 앞뒤가 안 맞는 오합지졸이 되죠. 단감 농사에서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교본을 몇 줄을 쓸 수 있겠냐고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회장님 작년 농사 지은 거 몇 줄 쓸 수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증명해가지고. 20 몇 잡았습니까? 뭡니까 초봄에 한 2.0 잡은데 네. 가을 되니까 또 떨어집니다. 그렇죠. 이 시량이 지금 그런 정도 맞춰가도 안 맞으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시를 측정해 보니까 우리가 농사를 어떻게 지는다는 이제 조금 감이 생기죠. 해야 되겠다는 선택, 비료량. 그 가을에 감사비를 줬을 때 비료 축적이 돼서 낙엽이 지고도 비료 뿌리가 일을 해요. 그럼 겨울에 동해 노출량이 많겠죠. 그게 지금 현재 모습이에요. 가을에 감사비료는 비료 축적이 돼서 낙엽이 지도 뿌리는 일을 해요. 낙엽이 지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내려간 게 그냥 일을 해요. 그게 20일이라는 거예요. 비료 축적. 그리고 겨울에 비료 축적이 된 나무들이 동해가 심하죠. 우리 단풍 들이고 이거 막 코팅한 게 그나마 안전하죠. 저희 집에서는 단풍을 들이고 단감에 가을에 감사비료를 주는 게 아니고 단풍을 드려요. 단풍에 10월 달부터는 우리가 10월부터는 우리가 비료를 염화가리를 물 500에 10kg 쓴단 말이에요. 10kg. 이 과실이 있을 때, 과실이 이미 있을 때는 이 방법을 못 써요. 과실이 파괴됩니다. 과실이 없는 우리 묘목에, 단감 묘목에 하는 이 방법을 쓰고, 태추 같은 건 수확이 끝났잖아요. 수확 끝난 나무는 이 방법을 써야 됩니다. 단풍 들이기 위해서. 염화가리 10kg에 설탕 3kg, 골드 칼라 2리터. 이렇게 해서 몇 번을 살포해서 단풍을 덜어야 된다는 거예요. 태추는 지금 요 방법이겠죠. 지금 산에서 내려오고 태추가 또 잎이 크기 때문에 수확 이후에 수세가 조금 비료를 흡비력이라든지 이동해서 영양이 많이 흡수됩니다. 열매가 없으니까 잎이 두꺼워지겠죠. 두꺼워진 잎은 광합성 산물을 뿌리로 많이 내려줘서 그 영양소는 또 지상부 몸뚱이로 오겠죠. 그러면 몸에 비료가 많이 축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완전하게 소화적인 영양소와 뿌리가 멈춰야 된다. 가을에
단풍이 들면 뿌리가 자라는 게 세근이 멈춰요. 세근이 멈추고 잎에서는 광합성인 산물들이 탄수화물 축적으로 됩니다. 탄수화물. 요것들은 옛날에 제가 가지를 뿌려보고 씹어 먹어보고 다 해본 일이에요. 근데 설탕, 당 함량 조사는 못하겠죠. 그리고 탄수화물 축적된 나무들이 겨울에 좋더라. 단풍이 되는. 그래서 황금어농부에서는 가을에 단풍을 드리는데 열매 없는 묘목이나 유목이나 조생종에서는 이 방법을 써요. 조생종이 자르러 죽는 원인이 열매가 없으니까 비로 축적이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해돼요. 그런데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단풍을 드린다면 이 관계없거든요. 이 시량하고 무관해요. 염화가리 양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연면 시비에 이 시량이 일정 공이 돼도 단풍이 정확하게 들은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용해야 될 비료량이 또 이제 여기서 합해도 관계없겠죠. 근데 우리 감사비를 준다고 해서 이 시가 1.0이 되는 건 아니에요. 조금 준 건데 그것마저도 흡수돼서 장애 요인이 된다. 왜? 단풍을 안 들였어. 그렇죠. 그래서 감사비료는 좋은 거냐? 실과 덕이 있다. 단풍을 드리고 겨울에 더 생존의 계절이지 겨울에 휴men기가 아닙니다. 혹한이 추워서 겨울 지나고 나니까 나무 다 죽어버리겠죠. 얼어 죽어가지고. 그거는 겨울에 휴men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 혹한의 계절, 생존의 계절이다. 그래서 단풍을 드리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겨울은 생존의 계절입니다. 이 생존의 계절에 나무가 살아남아야 되는 거지. 휴men기를 하면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죠. 겨울 지나고 나서 나빠진 게 많고 겨울을 지나올 때 생존의 계절에 가을에 단풍을 들이고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유막 코팅. 유막 코팅을 하면 얘는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깍지벌레, 응애, 살균, 동해, 봄에 영양제 됩니다. 효과 정말 좋죠. 봄에 새순이 엄청 좋아집니다. 유막 코팅을 했을 때 첫째 막아내는 게 깍지, 응애, 바닥에 있는 것도 다 죽어요. 12월달 여름일 때 하면 그때 바닥에 아직까지도 땅속으로 안 들어간 벌레들이 작은 충들이 많아요. 그것들도 다 잡혀요. 우리가 생각 못한 거 이것들 말고도 많이 바닥에 있는 것들 우리한테 유해한 거 좋기도 하고 나쁜 것들이 많이 죽어요. 날파리도 죽고 다 죽어요. 작은 것들은. 그 다음에 겨울에 균을 잡아요. 기름의 균을 못 살겠죠. 기름의 균을 잡아요. 균을 잡고 그 다음에 동해를 막아내요. 그 다음에 봄 되면 아주 좋은 영양제가 됩니다. 이렇게 영양제가 돼서 우리한테 덕이 되게 합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식물이 만든 것 중에서 최고 만들기 어려운 게 기름입니다. 우리가 재배하는 작물 중에 짜서 착즙을 해서 나오는 기름 종류들이 식물에서는 단가가 비싸요. 그건 엽수에 비해서 생산량이 적어요. 포도나무는 이따만 해도 몇 개 안 나오죠. 기름, 착즙을 해서 기름이 나오는 것들이 생산량이 아주 자기 체형 크기에 비해 가지고 평소에서 생산량이 적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으로서는 뭐냐면
당도가 높은 게 생산량이 적습니다. 그 말은 마늘은 100평에 비료를 한 포를 먹으면 150kg, 평당 1.5kg가 늘어납니다. 감자는 100평에 비료를 한 포 먹고 소화시키면 3.5kg 늘어납니다. 양파는 100평에 비료 한 포를 먹으면 8kg. 평당 8kg면 800kg 늘어나죠. 이런 수치가 달라집니다. 그 수치를 계산하기 어려운 것들이 이제 우리 단감이나 뭐 사과나 이런 그 단위 면적당 그 밀도라든지 크기가 이런 편차가 있는 것들이 계산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 벼, 보리, 뭐 밀 이런 것들은 단위 밀도가 높죠. 그리고 양파, 마늘, 감자도 단위 밀도가 높고 결주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재배하는 단감은 결주라든 이런 것 차이 때문에 단위 면적당 비료량으로 생산을 산정하기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기준값의 비료량은 가져가야 됩니다. 비료량. 요렇게 하고 동해를 막아내고 봄이 왔을 때 우리는 이 봄에 비료를 어떻게 줄 거냐, 함수량을 어떻게 맞출 거냐. 수분은 토양 수분은 35%에서 45%를 맞추면 됩니다. 토양 수분. 자, 그러면 토양 수분만은 하나만 떼내비도 1년 내도록 우리가 측정해서 물에 대한 물을 주고 말고 하는 거는 누가 물 주고 물을 보고 하는 건 아니죠. 측정기 측정해서 이 함수량 맞추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물은 어떻게 줘야 될 거냐? 토양에. 그 함수량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남은 우리가 비료죠. 작물이 자라고 있을 때 비료량이라는 게 우리가 단감에 거의 그 복숭아는 0.5고 거의 과술수가 1.0에서 1.5 정도인데 봄에 1.5에서 가을에 1.0 정도 하면 제일 좋죠. 근데 저희들 밀감은 좀 많아요. 1.0에서 2.0 전혀 다릅니다. 그게 좀 많이 먹어요. 1.7에서 2.0이 더 좋고요. 그럼 우리 단감에서는 아마 죽어버려요. 잎 두께가 얇게 자라는 우리 단감 종류들은 이 시간 올라가면 여름에 생장 때문에 녹아버려요. 비료를 많이 주면 뿌리가 절대 안 타 죽습니다. 잎이 타 죽어요. 고추밭에 비료 많이 주면 이파리가 타 죽지 뿌리는 절대 안 죽어요. 우리는 비료를 많이 주면 뿌리가 죽는다 그러죠. 뿌리는 굶어서 죽는 거지 비료를 적게 줘서 그렇지 비료를 많이 먹어 타 죽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요 비료량 요거 참 애매하죠. 기술센터 분석해라 하는 거 뭐 15cm 깊이에 가오라 하는데 황금을 넣고 갖다 줄 때 5cm에서 15cm만 갖다 주라 그럽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시 측정해보면 고기만 비료 있고 고기 이상 잘 없어요. 갖다 줄 때 5cm에서 흙을 걷어내고 15cm 흙을 갖져요. 비료가 별로 없는데 더 밑에 거는 맹탕을 가지고 우리 조사한다는 거죠. 15cm 밑에 20cm 비료 측정 잘 안 됩니다. 측정해보니까 안 나오죠. 그럼 지금 우리가 비료 갖춘 게 뭐냐? 꽝이죠. 흙을 비료 없는 자리 흙을 갖다 줬는데 어떻게 뭔가 조사된 게 없잖아요. 우리는 이걸 원했는데 데이터는 이 값이 나왔죠. 안 그러면 이 값이 나오죠. 그럼 데이터 값을 안 맞는데 어떻게 맞췄냐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가 길잖아요. 근데 단감 역사도 길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농업의 현실에 주축이 하나가 마련돼야 되는데 주축이 없어요. 끄떡끄떡이. 소를 풀어놨는데 이 밭에 가서 뜯어먹고 저 밭에 뜯어먹겠죠. 말뚝에서 묶여 있어야 될 게 풀려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정보를 얻고 있으나 그 정보를 정확하게 쓸 게 몇 개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비료량에 대한 거는 단감의 1.0의 20. 이거 자체도 맞지 않아요. 왜 안 맞느냐? 이게 염화가리를 뿌려놔도 나타나고 황산가리를 뿌려도 나타나고
복합비료 3요소가 들어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가수원의 제일 보약이 뭐겠습니까? 요소, 질소입니다. 질소가 제일 보약인데 여름에 도장지 좀 나면 비료량 많다 그러죠. 비료가 적어서 난 거예요, 그게. 비료가 적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은 더 쬐끄만하고 도장이 더 많이 나요. 우리는 감은 작아지고 도장지가 많이 나니까 비료가 많아서 그랬대, 그죠? 주지도 안 했잖아요, 역시. 많이 준 것도 아니죠. 줘보니까 안 올라가죠, 수치가. 많이 줘도 안 올라가잖아요. 왜 그러냐면, 봄순에 굵게 하니까 비료를 많이 먹어내야 되는데, 비료가 작으니까 새순이 나와서 살이 안 찐 거예요, 가지가. 그럼 내년에도 요 순이 가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요 순이 봄에 안 컸는데, 그럼 요 잎이 일을 해서 영양이 뿌리로 갔단 말이에요. 뿌리로 갔다 다시 올라도 되겠습니까? 도장지를 뚫고 가버려요. 여기에서 이제 맹점이 나오거든요. 이 비료를 적게 주다 보니까 우리가 척지에서 결과모지가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결과모지에서 올해 신초가 나오겠죠? 신초가지가. 요 신초가지가 전년도의 결과모지가 가늘기 때문에 올해 나온 봄에 나온 신초가지가 가늘고 잎 두께가 얇아요. 그러면 여기에 나온 요 가지도 봄에 두께가 얇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잎에서 일을 해서 뿌리로 내렸을 때 뿌리가 일을 해서 올라오겠죠. 근데 당간 오지도 않아요. 왜? 뿌리가 5월 20일이 내리고 있습니다. 5월 20일 되면 뭐 감동사 반 끝났어요. 왜? 잎의 크기에 감히 행이 결정이 되는데 그때 어떤 에너지를 위해서 잎을 키웠느냐? 잎 두께를 두텁게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잎 두께가 얇으면 잎이 신초가 나올 때 두께가 얇으면 금방 펴져서 안 자라요. 그래서 잎의 크기는 잎의 두께에 초기 두께에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어농구에서 목매시비와 연매시비 하락하기 여기 목적이 있어요. 요 놈이 뿌리가 5월 20일에 나온다고 책에는 거의 나와있죠. 이게. 그럼 뿌리가 5월 20일에 나왔는데 5월 20일 되면 이미 감나무까지 다 자라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단감이 잎의 크기를 키워야 횡이 넓어지는데 한 나무에도 가보면 어떤 놈은 쬐끄만하고 어떤 놈은 크고 크다 하는 자체가 초반에 잎이 안 커서 잎이 두꺼워지고 도장이 날 때 컸기 때문에 약간 넓이는 작고 올라갈 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횡이 넓은 감은 언제 만들어지냐? 초기 잎이 나와서 꽃 핀 자리에 잎의 센티미터에 비례되어 있고 두째 장에 4대 공식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 개발하는데 제가 하나의 농업을 학문화 시키는데 32년이 걸렸어요. 식물을 언어를 개발하고 서로 소통하면 아주 편리하겠죠.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앞뒤가. 좌우대 진행이 맞아야 되거든. 그래 우리가 꽃핀 가수원에 가보면 감이 볼록하고 옆구리 줄 거인다. 그거는 초반에 연면시비 안에서 잎을 확장시키지 않아서 그렇다. 잎 두께가 얇아. 옆구리 줄 거인 거 있죠. 감 옆구리에 여기 줄 거인 거 있죠. 연필과 줄 거라는 것처럼. 황금을 넣은 현대는 여기 조금 생기다 말아버려요. 예. 연면시비 횟수로서 잎을 두텁게 살을 찌워서 빨리 영양 공급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잎이 살이 찌면 얘들은 횡이 넓어져요. 횡이 넓어지는 종은 단감, 뜰감, 베리, 딸기 요것들이 횡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는 꽃핀 자리에 잎의 크기에 비례해서 과촉력의 크기에 비례해서 종이 길어집니다. 이 하나의 예를 보면 수박 잎의 길이를 50cm의 잎이 두꺼운 놈을 가서 수박을 따면 10kg가 나와요. 수박 잎 길이 5cm당 1kg씩 생산이 됩니다. 산물이. 그것도 비료 양에 해당하겠죠. 잎 크기와 두께. 그 마찬가지로 우리 단감도 앞으로는 더 세분화시켜야 됩니다. 비료를 200평, 300평에 몇 포 뿌리를 하면 복잡하죠. 100평 단위로 나눠야 되고 앞으로는 평당 얼마 더 좁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과학 영웅이 되지. 20년 전에 30년 전에 몇십 년 전에 쓰던 거 아직까지 쓰고 있으면 우리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제일 빨리 변하는 게 우리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이죠. 최첨단 달리고 있잖아요. 휴대폰보다 똑똑한 사람 많이 없죠. 휴대폰한테 물어보면 우리 동네에서는 휴대폰보다 똑똑한 사람 없어요. 창원에서는. 휴대폰보다 영어 많이 하고 휴대폰보다 전 세계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많은 정보 속에 노출되어 있으나 우리의 농사의 단감 농사는 20년, 30년의 구닥다리죠. 완전 과거형이에요. 현대판이 없죠. 그래서 생산 산물에 대한 결과가 나왔으면 전 단계의 어느 부분이 잘못돼서 됐다는 게 정의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황금을 놓고 4대 공식에 맞춰놨습니다. 2번 공식에 해당되는 분은 초기에 잎 두께가 얇아서 잎 면적이 적게 자랐다. 그러면 넓이가 넓어지고 옆구리 줄이 없어집니다. 그걸 없애려면 뿌리에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옆면 시비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해되나요? 단감에 비료가 준다고 요 옆구리 줄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비료를 줘도 요 옆구리 줄은 생깁니다. 옆구리 줄 생기가 이게 B품을 내야 돼, 상품을 내야 돼. 우리 고민되죠? 가을에 고민하기 전에 봄에 옆면 시비 한 번 더 하세요. 그럼 없어집니다. 간단하죠? 가을에 쬐끄만 거 따짐하고 봄에 옆면 시비 횟수를 늘려버리면 가을에 작은 단감이 안 나옵니다. 그걸 찾아내느라고 제가 평생을 투자한 게 32년이 걸려버렸다는 거죠. 비료를 아무리 줘도 잎 두께가 얇으면 비료 흡수를 안 합니다. 우리 강원에 가보면 나무가 노화대가 쬐끄만 거 있죠. 납작해가지고 2L 아니고 3L 아니면 뭐 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짠나마들 작은 거. 그 나무에 가보면 올해 작은 게 열었으면 내년에 이만큼 열어야 되잖아요. 소금을 잘하면 또 커야 되잖아요. 전혀 안 되죠. 왜 안 되겠습니까? 봄 순이 났을 때 잎 두께가 얇아서 뿌리로 영양이 이동 안 했기 때문에 뿌리가 발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자기의 본 모습으로 회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농가에서는 비료 더 주죠. 그럼 겨우 얼어주고 그래요. 감사비료 주고 요놈들은 비료 더 주면 겨울에 얼어주고. 근데 장애 요인이 발생하는 방법은 많이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식물한테 도와주는 잎이에요. 잎만 잘 도와주면 우리 농사 성공합니다. 잎. 잎에 붙어 있는 게 감이지. 우리가 가서 요 세포개수 세하려겠습니까? 세포 분열 많이 시키라. 이파리 두껍게 하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비가 오기 전에는 7일 정도의 옆면십이 흐르게 가더라. 비가 오면 다 못 비더라, 한 방에. 그래서 3, 4일 전에 우리가 영양제를 쳤다. 그럼 내일 비 온다 하면 또 영양제 치고 있어야 돼. 먼저 사용한 영양제는 이게 좀 움직이 있어요. 돌아갔다. 그리고 내일 비가 정확히 오겠다. 그러면 옆면십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영양제 쳤는데 하루 지나고 요날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불과 하루밖에 안 지나 또 영양제 치고 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 비 양에 따라서 봄 셰순의 잎 두께가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다 자라버리면 펴버려요. 피고 난 잎은 햇볕 이틀만 보면 안 자라요. 딱 굳어버려요. 이제 얘는 더 자랄 면적이 없다. 그래서 봄에 비가 오면 잎이 자란다. 살이 빠진다. 그래야 우리가 더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잎에 살이 찐 거는 어린 것들은 나올 때 이렇게 오므리 있어요. 감순의 끝은, 감나무의 가지 순의 끝은 가실나무들이 거의 대다수 요래 끝을 요렇게 고사리 있죠. 고사리는 주먹을 이렇게 숙여 올라오죠. 왜 요랬겠습니까? 올라가다가 받치면 피하려고. 은는 대면 빗기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만들었어. 요리 가거나 빗기려고. 우리 감나무 순이 봄에 나올 때 요렇게 나죠. 왜 그랬겠습니까? 가다가 받치면 올라가지 내려가 빗기려고. 비켜가려고.
똑똑합니다. 요거까지는 똑똑한 거 우리가 알았는데 더 많은 걸 우리는 어떻게 도와줄 거냐 이거죠. 잎에 살만 찌워 놓으면 뿌리가 발생할 건데 잎에 살을 안 찌워줬기 때문에 연면적 크기가 적다는 거예요. 그럼 연면적 크기는 그 4대 공식 보면 3번에 보면 1번하고 공식이 똑같아요. 잎의 크기가 센티미터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가지가 안 굵어졌죠? 그럼 어떻게 되십니까? 감이 넓이는 늘으나 안 커요. 이제 바뀌어버렸죠. 이 공식을 개발했을 때 적용시키면 딱딱 다 맞게 돼 있어요. 단감에서는 적용시키면 모든 사통팔달에 다 맞게 돼 있습니다. 이 구조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이 센티미터를 가지고 와서 작년에 그 4년차에 진주의 한진수 회장님 때에 똑같은 게 나옵니다. 가지 각도, 잎의 센티미터. 요즘은 설탕을 쓰기 때문에 25cm가 잘 안 나와요. 23cm, 약 2cm 지출해요. 보면 우리가 연면십에 설탕을 쓰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절간을 좁히고 생식 기능도 보면 조금 당겨주거든요. 거기에다가 염화가루가 들어가면 꽂는 분화가 밑에서 만들어 놓아요. 지금 우리 책자에 되어 있는 단감에 가지 꽂는 분화 위에서 해밀어져. 요렇게 해밀으면 지금 태추는 밑에 쑥꽃 펴버려요. 영양이 적어서 쑥꽃이 많이 펴요. 위에서 꽂는 분화 만들어 내려오면 쑥꽃이 많이 펴요. 근데 황금은 그 밑에서 꽃눈을 만들어려고 하면 어떻게 되십니까? 쑥꽃이 적게 피겠죠. 반대의 동작이에요. 그 지금 하나의 농업의 핵심이 혁명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핵심이. 하나의 기술력을 인해서. 잎만 키우는데 잎은 누가 키우냐? 연면실입니다. 요거 하나 설명하려고 제가 얼마나 떠들고 있습니까? 여기 전부인데. 비료 조락하는 거 맞습니다. 비료는 누가 먹어요? 잎이 두꺼워야 먹어요. 잎이 두꺼워야 감의 옆구리 줄었고 잎이 두꺼워야만 감이 커서 넓이가 늘어지는 겁니다. 넓이가 늘게 한 다음에 잎이 계속 보면 두껍게 해지면 뿌리가 뻗어요. 그러면 새로운 뿌리가 흡수하는데 전년도의 뿌리들은 굶어서 다 죽었어요. 색은 없습니다. 이거 나무 지금 서가 있는 거 올게 5월 20일까지 색은 없어요. 맹탕이에요. 색은이 없는 놈을 지금 키우고 있는데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뿌리 없는 농사 짓는 게 감나무밖에 없어요. 감은 뿌리 없습니다. 뿌리 없는 놈을 농사 짓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기술자가 돼요. 이때까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비료 매월달에 뭐 담보당 얼마 주라? 그것도 세분화시켜 100평당 나눠야죠. 500평이 300평, 200평이면 100평당. 그리고 잎의 면적을 몇 센티미터 키우라. 아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개발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잎을 키워내는 방식이 황금알롱구의 응용 방법이거든요. 잎을. 그래서 골드 칼라 자재도 또 개발하고. 지금은 공장이 대단히 바빠요. 전국에 나가는 물량 때문에, 물동량 때문에. 농협에도 많이 들어갑니다. 이제 황금알롱구. 우리가 토양 시비량이 들어가고 전정을 하고 봄에 새순이 났을 때 목매 시비가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목매 시비의 목적은 가을에 유막, 겨울에 유막 코팅과 역시 동의하고 단풍에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봄에 새순이 날 때 몸속에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봄냉에 아주 취약합니다. 봄냉에. 봄냉해를 이겨내는 방법은 몸속에 탄수화물, 설탕물 밖에 없어요. 탄수화물 농도에 따라서 식물이 얼어 죽고 안 얼어 죽고 좋은 창고에 감을 렸는데 우리 집 거는 멀쩡하고 옆집 건 홀라당 얼룩실룩 가버리죠. 마탱이가. 그거는 가실 속에 있는 탄수화물 농도 차이입니다. 탄수화물이 적으면 생명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탄수화물 지구상에는 전쟁은 없어요.
동식물 간의 탄수화물 전쟁을 하고, 탄수화물 식물들은 햇볕에 의한 광합성에 의한 탄수화물 전쟁이고, 동물들은 탄수화물 만든 욕을 먹으려고. 곤충류나 동물들은 탄수화물을 먹은 동물을 잡아먹거나 탄수화물 자체를 먹는다는 거죠. 탄수화물, 쌀, 보리, 밀, 그죠? 콩 같은 거 단백질, 그죠? 그 결국에는 식물체 에너지로서 지구상이 움직이죠, 사실은. 근데 광물의 에너지로서는 지구상에 생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구조가 만들어질 때 식물이나 아주 작은 미생물에서 빠져왔기 때문에 그 근원을 차단하면 우리가 못 살죠. 지금 우리가 쬐끄만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 쓰고 있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눈에 안 보이는 매체들이 우리의 수익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피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체가 수익이 되기도 하고 피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판매하는 단감이 우리 동네 선전회가 잘 안 팔려요. 어디에 선전해야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휴대폰에다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죠? 누가 본지도 몰라요. 결국에는 수익과 피해가 되기도 하고 눈에 안 보이는 작은 것들로 갑니다. 먼저 공간 이동이 마음대로 되는 거. 그리고 미생물들은 바이러스 같은 건 공간 이동이 더 빠르겠죠. 근데 동물이 큰 거, 소, 돼지가 이동이 더디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더 세분화시키지 않으면 수익이 줄어든다. 이게 지금의 진행되는 우리 지구상의 우리 그 경제, 돈의 구조의 흐름과 식물 생체의 흐름이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더 작은 부분, 적을 때 신경을 써야 뒤에가 맞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봄, 연면 시비가 되죠. 목면 시비에 1차와 2차를 나누고 설탕량을 10kg, 5kg. 이 설탕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탄수화물. 결국에는 봄에 냉해를 막아내는 방법은 얘들이 막아내야 돼요. 저희 집에 묘목을 캐다 놨을 때 2m짜리를 캐다 놔도 큰 감나무보다도 새순이 더 좋게 나오고 봄에 썰이가 와도 멀쩡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가을에 단풍을 들일 때 설탕이 들어있고 영양이 들어있고 염화갈이 들어있고 단풍 들이고 안 들이고 겨울에 유막 코팅을 해서 몸속을 보호하고 있죠. 유막 코팅의 영수는 탄수화물보다 더 좋습니다. 당을 생산한 마늘이 100평당 한 포로면 1.5kg 늘어나요. 100평에 1.5kg 늘어나는데 100평에 150kg 나고 참깨를 했을 때 평당 1.5kg가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평당 양이. 그러면 비료를 더 주면 더 주면 마늘은 늘어나는데 참깨에다가 양을 늘려야 되고 비료를 더 주면 자빠져요. 그죠? 단위 면적당 잎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 그 소화시키고 성체가 자라는 거, 그걸 봤을 때 최고 어려운 게 기름 생산하는 거, 착즙했을 때. 그럼 우리는 목매 시비를 왜 했느냐? 목적은 새순이 나왔을 때 얼어 죽지 말고 이 에너지를 전달해서 잎의 크기를 확장해라는 뜻입니다. 잎의 커야 됩니다. 잎의 크기가 감의 횡방향에 해당합니다. 잎의 크기. 그 4대 공식에 봤을 때 잎의 한 장 크기로 보면 우리가 과실이 달린 자리에 잎의 크기가 감의 넓이에 해당합니다.
잎 자루를 빼고 6번째, 7번째 잎이 15cm라는 그 다음에 이 가지의 결과모지에 중간에 있는 잎이 큰 게 25cm. 왜 이렇게 분류했겠습니까? 요 잎의 크기는 목매 시비와 연매 시비에서 잎을 키울 수 있을 뿐입니다. 전년도 에너지를 이용해서 요 센티미터가 잘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구조상. 그럼 우리가 단감을 일률적으로 대가를 똑같이 만드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게 4년 정도, 3년 정도 걸린다. 왜 그러냐면 요 가지에서 먹고 자라서 살이 찌고 그럼 체내 저장 양분 양이 많고 그 다음에 봄에 연면십에서 목면십에서 연면십에서 잎의 면적을 키워서 가지 굵기를 같이 만들고 잎의 크기를 같이 만들 때 한해서 주어진다. 그래서 잎의 크기는 감의 넓이에 해당하고 요 넓이 잎의 두께와 가지 굵기는 높이 우리를 자라는 높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불러요. 거의 대다수 감이 우리 집 감은 여기 올라가다 하는 사람이 많죠. 그거는 초기에 잎 면적을 확보 못한 거예요. 늦었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옆구리 줄거인 감들이 나와요. 이게 옆구리 줄거이 나오고 아래쪽 가지에서는 소가가 나옵니다. 근데 소가가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은 가지는 가늘어도 봄에 연면십의 흡수량은 같아요. 면적이 같다는 거죠. 잎의 면적이. 그래서 흡수를 시키면 몸에 들어있는 거 별로 없어요. 많이 들어가 없어요. 얘가 거의 많이 없습니다. 우리 체내 저장량을 많이 중요시하는데 그래 많이 없어요. 그게 많았다면 우리가 전다 쓰리에 나왔겠죠. 안 되는 원인이 체내 저장 양분 우리는 많이 확보하고자 했으나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체내 저장 양분 확보됐더라도 이 나무는 그 강성규 교수님이 10개를 가졌으면 2개를 쓰고 1개를 안 쓴다 그랬거든요. 그럼 새순이 굵어질 수가 없거든요. 아주 딜레마죠. 봄순이 나왔는데 자기의 가진 걸 다 써서 잎이 커지면 우리가 단감은 큰 걸 딸 건데 봄순이 클 수가 없다. 원인은 자기 생존의 법칙, 본능. 자기 스스로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벌레가 먹거나 얼어버리면 죽어버리죠. 없어서. 그런데 3개를 가졌다면 2개를 쓰고 1개를 남겨놓고 이게 먼저 나눠서 죽고 나면 또 이 1개를 갖다가 3등분을 나눠서 2개 쓰고 또 1개를 남겨놓고 이렇게 본능이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거는 이 나무에다가 먹일 때 비료에다가 동위원소 표시를 꼬리표를 달아가지고 먹였다는 거죠. 분자 구조에다. 그래서 먹여서 그 산물을 잘라서 조사를 해 데이터베이스. 아주 합리적인 데이터베이스. 근데 이 비료량이라는 거와 잎의 면적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기 잎의 면적을 키우려면 과총력 우리가 가지 처음에 나오는 여기 나오는 거 있죠. 모엽이라고 해서 불완전엽이라는 거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감 솟굴 때 되면 떨어지죠. 노랗게가. 그러면 이미 옆구리 줄 거 있다. 우리 집 감은 옆구리 줄 거인 거 딴다. 답이 나오죠. 옆구리 줄 거인 거 있잖아요. 요것들. 요건 언제? 초기에 목면십이 연면십이 안에서 잎 두께가 크기 면적이 확보 안 됐기 때문에 감의 횡방향이 적게 자랐다는 거예요. 잎이 두꺼우면 감꽃이 말라가지고 감이 빨리 폭커면 금방 잎이 그 감꽃이 쪼개져. 말라있던 게 탁 쪼개지면서 금방 똑 떨어지고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잎이 빨리 안 크니까 감의 더디게 자라요. 그러면 요 놈이 쓰고 쭉 땡기면서 살살 땡기면서 바람이 흔들면 자랐겠죠. 그럼 옆구리 줄 것 2개도 꺾고 3개도 꺾고 1개 끈 것도 있고 이제 감 옆구리 줄 끈 게 확실히 발치됐죠. 옆구리 줄 끈 거 없애는 방법 지금 책에 제대로 정리되어 나온 게 없죠.
연면 시비 해소해서 이건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초기 연면 시비는 단감의 대과 생산의 최고 중요한 1번입니다. 목면 시비와 연면 시비. 이건 초기에 끝납니다. 그런데 그 공식에 4대 공식에 3번 있죠. 3번 감은 잎이 크기 때문에 감은 이렇게 못 자라서나 옆구리 줄 거는 없어요. 초기 잎 면적이 크잖아요. 1번하고 2번의 공식에 해당하는 과수에서는 옆구리 줄 거인 감이 없습니다. 100%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2번과 4번에서는 옆구리에 줄 거인 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회장님 이제 이해됩니까? 그게 빠른 시간에 잎 면적이 안 큰 게 있기 때문에 가지만 굵어지 잎이 작다는 소리는 잎의 초기 면적이 안 컸다는 거예요. 그 위쪽에서는 잎이 두꺼워지면서 일부 약간 했는데 옆구리에 약간 여기가 줄이 조금 꺼 있어요. 그러나 아래쪽 가지들은 전혀 쭉 꺼인 게 나와요. 2번 공식. 근데 1번 공식에 더 해당하는 방법을 사용했을 때 옆구리 줄 꺼인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연면시비를 지속적으로 하면 잎이 두꺼워서 뿌리 발달이 아주 빨라요. 그런데 뿌리는 누가 만들었을고 누구에 의해서 양과 그 행동이 이루어졌다는 게 아직까지 많이 안 밝혀놨잖아요. 잎이 두꺼워야 뿌리 나옵니다. 작년도에 이 나무는 단감나무는 뿌리 눈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 새거는 겨울에 굶어서 다 죽어요. 잎이 없으니까 굶어 죽었어요. 굶어 죽은 잎과 단풍을 들여서 자기 스스로 정리한 건 좀 차이가 납니다. 잎은 있어야만이 뿌리가 영양 공급받아서 살아남습니다. 뿌리가 전년도에 굶어 죽고 뿌리 눈으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는 눈은 언제 나오냐? 잎이 두께에 의해서 발생할 뿐입니다. 발생량의 빈도가 달라야 돼요. 그러면 그 시기에 비료량하고 두 가지는 맞아야 되겠죠. 목매시비. 목매시비는 새순을 동해를 안 입히는 아주 좋은 영양소입니다. 봄순이 조금 나가다가 동해 입은 거는 당 수치가 낮다. 사과 같은 경우에는 봄에 꽃 필 때 도장지만 많이 나고 전년도에 단풍이 안 나는 들이 삐뚤음이 많이 열어요. 잎이 없잖아요. 그건 꽃 자체 피잖아요. 근데 우리 단감은 그나마 잎이 있고 꽃이 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씨를 잘 들릴 수 있는 잎 두께나 잎의 탄수화물 농도를 올려서 수정도 잘 되게 할 수 있는데 사과는 목매시비밖에 없어요. 전년도에 단풍들이고 유막 코팅하고 목매시비. 우리는 한 개 더 할 수 있죠. 연면시비에서 탄수화물 늘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연면시비에 가보면 이 연면시비는 참 오묘하고도 한 번 하고 나면 오래 가면 되는데 이 오래 가지 못해요. 한 번 하면 비료처럼 딱 쪼나면 양에 따라서 뭐 먹고 풀이 먹고 정의가 되는데 이 연면시비는 이게 정할 수가 없어요. 왜? 요렇게 해서 잎 함수량에 따라 자라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비가 안 올 때는 7일이 걸립니다. 일산 평상시 7일 잎 두께가 유지해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봄비가 와버리면 한 번에 끝이 납니다. 봄비. 이 비에 의해서 잎이 아주 빠른 속도로 자라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잎을 다시 살을 째워놓지 않으면 잎이 더 안 자라요. 그래서 비가 오기 전에 잎이 살이 빠진다고 작년 마늘 노정열 대표한테 계속 이야기한 거죠. 비 오기 전에 연면시비해라. 마늘밭에 잎 살 빠지기 전에 연면시비해라. 그러면 살이 쪄서 마늘이 통통하게 그 뿌리가 잘 내리 뻗어요. 그리고 마늘에 연면시비하고 비료 준 거는 일주일에 0.4씩 비료를 먹어요. 그런데 일반 마늘밭에 비료를 해놓으면
비료가 1.8. 일주일 지나도 1.8. 비료를 잘 안 먹어요. 그러면 잎 두께가 얇아서 영양 이동량이 작아요. 그 말은 청도의 우리 다른 회원들 마늘밭에서 연면시비하고 쿨로 돌리고 연면시비하고 쿨로 돌리고 비료 뿌리고 그 데이터를 뽑아낸 겁니다. 잎에서 이동량에 따라서 뿌리가 발생하고 뿌리가 활동하는 생산량입니다. 봄비에서 잎의 성장이 나오죠. 자랐을 때 다음에 잎 두께를 누가 결정할 거냐는 거죠. 자랐을 때 얇아져 버리면 비에서 다 잡아버리면 그 다음부터 자라지 않아요. 햇빛 이틀만 보면 딱 굳어서 안 커요. 그래서 잎을 성장을 시켜야 되는 시기에 누가 에너지, 어떤 에너지냐? 연면시비 에너지. 여기에 황금어농국 대표 개발할 때 4월 18일부터 5월 10일까지 6회를 했다는 거예요. 연면시비. 그래서 그러면 이게 한 22일 정도 되나요? 22일 만에 6번 뿌렸으면 부지런히 뿌렸습니다. 그 동네 가서 제가 임차에서 쓰던 밭하고 마을하고 불과 50m밖에 안 떨어지고 요 산이니까 약간 높아요. 마을이 요 밑에 있고 마을 길이만큼 요 산이 한 3,000평 오래돼 있으니까 이게 어제 아랫밤에 와서 앵앵거리고 약을 쳤는데 오늘 또 새벽에 또 이게 무엇이 앵앵거리고 약을 치고 동네 이장한테 맞아 죽을 뻔했네. 아 저기 잠 잘 나나 뭐 새벽에 와서 앵앵거리고 밤에 와서 기계로 애석에 앵앵거리고 아 저게 뭐 도대체 마을에 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요게 아침 저녁으로 지금 애새끼 더 소리 더 크죠? 여기 또 마을보다 약간 높아요. 산이 약간 조금 한 10m 정도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 앵앵거리고 돌아다니니까 마을이 또 요래 맥혔어요. 뒤가 산이 되고 맥히고 요렇게 마을이 있고 요 산이 요렇게 있고 마을하고 딱 붙었죠. 이게 어제 아래 저기 약을 쳤는데 영양제 치는 줄 모르고 어제 아래 쳤는데 또 치고 아 저게 또 밤에도 치고 낮에도 치고 바쁘니까 이 밤에 치고 낮에 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데이터를 뽑아가 만든 게 그 4대 공식입니다. 연면 시비가 좋다는 거 알아내는데 30년이 걸리고 정리하는데 2년 걸리고 32년 걸리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단감에서 개발해서 알고 보니까 사과밭에 제일 많이 가르쳐줬어요. 사과 농가들이 제일 많이 써요. 사실은 단감이 제일 어렵거든요. 뿌리가 안 나오니까. 그리고 비료 요구도도 높은데 우리는 너무 적게 주고 있고 그 단감이 작물 중에서는 최고 어렵습니다. 단감, 뜰감이. 그런데 우리는 사과가 어렵고 배가 어렵다 그러잖아요. 걔들은 복숭아하고 이런 것들은 뿌리 발달을 빨리 하기 때문에 우리 그 단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주 수월합니다. 단감은 비료를 아무리 잘 줘도 말 안 듣고 비료를 많이 줘도 작게 줘봐도 말을 안 듣고 많이 줘봐도 말 안 듣고 그게 뿌리 발생 시기가 안 됐어요. 나무 구조상 자기 근본이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바르기 좀 어려워요. 요 놈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꽃이 먼저 피는 종들이 뿌리가 빨리 나와요. 그리고 착과량을 보면 꽃이 먼저 피서 과실을 맺는 것들은 다른 과실수들이 잡목이 우거지기 전에 자기가 먼저 수정을 하려고 매개충들이 빨리 불러들이려고 그리고 그런 종들은 꽃의 개수가 많아요. 매실, 살구, 자두, 복숭, 사과, 배 먼저 꽃 피는 것들 걔들이 뭐 블루베리 이것들
잎이 나오지 않고 꽃 피는 종들은 꽃의 개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찍 피고 추우니까 몇 개 얼어 죽어도 그 다음 거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꽃의 개수가 많다. 그래서 걔네들도 역시 보면 탄수화물 농도에 따라서 삐뚤어미가 잘 생겨요. 탄수화물 농도 높은 것들은 쫙쫙 밝아요. 잘 생기고. 작년에 사과가 다 얼어 죽고 봄에 안 됐다 그러거든요. 근데 물어볼 때 작년에 사과밭에 얼어버리가 수중이 안 되고 안 좋았지. 막 다 실패하고 때리거든요. 그 중에 한 도나무 멀쩡하죠. 그럼 멀쩡하더니 왜 그랬겠습니까? 그 놈은 그 앞에 단풍이 되는 거예요. 단풍이 되면 자신이 멀쩡해요. 밭 전체가 거의 생산량이 30%밖에 안 나오는데 몇 나무는 그 중에 멀쩡하다니까. 뭐 단풍이래. 그리고 그 놈은 단풍이 들어서 냉해를 안 입어. 봄에 냉해도 잘 안 입어요. 과실도 잘 생기고. 그럼 봄수는 또 전년도에 가지가 굵으니까 잘 뻗어요. 지 스스로 행동을 제일 좋은 걸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행동을 제일 좋게 만드는 방법이 그 방법이에요. 단감은 지 아무리 잘해도 3년이 걸리더라. 1년 만에 만드는 방법은 연면 시비 횟수를 되게 늘려야 돼요. 그래야만 잎이 두꺼워지고 커지고 뿌리 뻗고 일부 작은 것들은 넓이는 않고 이렇게 크는 것들이 있어요. 해마다 납작한 거 이런 거 있죠. 쓰리. 그것들은 연면시비 계속 더하게 하면 봄에 연면시비 한 거는 요놈이 에너지를 먹고 몸속에 집에 협회고 여기 안 나타나요. 잎이 안 자라요. 그런데 우리 큰 나무들의 아래가지들은 연면시비에 잎이 똑같이 커요. 두 가지 다르죠? 똑같은 나무의 연면시비인데 여기 있는 가지 잎은 크기나 아래쪽 잎은 크기 거의 비슷하게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단감나무고 노화된 나무들은 당연히 대과를 만들려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자란 나무보다 연면시비에 똑같은 양을 먹여도 잎이 안 자라요. 왜 안 자라냐? 먹어보죠. 지 몸속에 더 영양이 필요하니까 봄에 난기 난다 그랬죠. 3개 중에서 2개에서 1개 난기 난다 그랬죠. 요는 뭐 어쩌느냐면 요게 부족하니까 여기다가 집어요. 잎이 안 자라더라. 이상하다. 요놈이 1년 연면시비 하고 나면 커야 되는데 봄에 열심히 안 커요. 언제 크느냐? 여름에 자라가지고 그 나무가 도장지에 마탕이 나와요. 우리가 해마다 납작한 이런 나무 도장이 절대 안 나지 이런 거. 1m 50 딱 뻗어버려. 그러면 이렇게 높은 게 여러분. 감이 요렇게 큰 거하고 요렇게 커가지고 요렇게 큰 거 두 가지 달라요. 그냥 위에만 요렇게 큰 거는 후기 6월달부터 비대된 거고 요렇게 크가 요렇게 큰 거는 이미 4월달부터 만드는 거고 4월달부터 만들어야 감이 좋은 게 내지 5월달부터 만들면 그 좋은 게 안 나요. 파지가 나와요. 파지가 우리가 전정을 잘해서 감을 키워놓으니까 일부 옆구리 줄건이 나오죠. 아무리 잘해도 여기 나오게 돼 있어요. 뭐냐? 연면 시비에서 잎을 살을 안 찌웠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연면 시비는 우리가 잎이 났을 때 500원짜리 통조만 타거나 매출이 알만할 때 해도 늦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려면 목매 시비가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목매 시비 때 우리가 그 장놀이제 같은 거 방지하면 되겠죠. 그런데 전년도에 유막 코팅은 머지않으면 이것도 하나도 없어요. 싹 다 죽고 겨울 뛰다니다가 다 죽고 있어요. 그 장님놀이제는 보면 거의 다 양달밭에 많이 있어요. 음달밭이 추워서 잘 없어요. 그리고 제초제로 야무치게 1년에 몇 번 치는 농장에서는 장님놀이제 잘 없습니다. 가을 풀이 있을 때만이 장님놀이제 봄에 있어요. 저희 친구가 감농사를 짓는데 한 2만 평 하면서 풀약을 1년에 많이 쓰면 5번 줘. 장님놀이 없습니다. 풀에 의해서 기생은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봄에 풀에서 먹다가 따뜻한 감나무 올라온 거죠. 올라와서 감나무 새순이 나올 때 저백을 빨아먹는 거죠. 그래서 가을에 유막 코팅하면 기름이 떨어진 거에서 바닥에 있는 작은 충들 다 죽어요. 이 연면 시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골드 그린 2번. 골드 그린 1.5리터에 설탕 3kg. 설탕은 절간을 좁히고 잎의 행은 건드리지 않으나 절간을 좁힙니다. 그래야 영양 이동을 잘합니다. 단감 가지의 절간을 좁히는 것은 굵기에 해당되기도 하고 절간을 좁히면 많은 좋은 점이 생깁니다. 잎에서 만든 영양소가 빨리 이동합니다. 뿌리에서 가는 것도 빨리 이동하고 그래서 절간을 좁히는 게 좋습니다. 물 500에 설탕 3kg. 요 설탕은 언제까지 쓸 거냐? 7월 15일까지. 설탕은 7월 15일까지. 요거 사과에도 같습니다. 요거는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염화가리를 쓰게 되는데 염화가리는 1kg에서 3kg까지 쓸 수 있습니다. 새순이 나서 잎이 좀 진청색으로 약간 진청색으로 되면서 통통해지면 잎이 통통해지게 살이 쪘다. 그때부터 염화가리 1kg 쓰면 잎에 있는 영양소가 웃자람, 도장질 안 가고 과실로 많이 가서 좋은 효과로 바뀝니다. 근데 잎이 너무 진하면 과실이 별로 안 자라고 도장질 푹 터져버리죠. 감나무 가지에서 2차적이 툭 튀어나오죠. 근데 이거 발생을 줄이는 방법은 염화가리. 염화가리는 잎이 도톰하게 살이 쪘을 때 해야 됩니다. 가리는 1에서 3kg. 요거는 가을까지 쓸 수 있습니다. 가리는. 비료량이 많아도 요 가리를